자,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었는데 이게 아마 김대중 정권 초기에 98년도 때 그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야당으로서는 처음일 거예요. 48.3% 나온 적 이렇게 없어요. 높은 적은 처음이고 40% 넘어간 건 제가 경험한 그때 바는 집권당이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게 최고로 높은 겁니다. 보통 야당할 때는 35% 이상 넘기기가 네. 어려운데 40% 넘어가는 건 아주 특이한 경험이죠. 여당이 너무 못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자유당 새로 이번에 네, 개명한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무슨 당을 하고 뭐라 하려고 하는데 그 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가 참 창피하구나 해가지고 그 응답에 잘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죠. 이런 때는 가만히 반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0%를 올린 게 아니고 그쪽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죠. 여기 40%를 우리가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다. 뭐 민주당 지지율도 40%를 훨씬 넘었었고 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50%가 훌쩍도 넘어가요. 63%. 그렇죠? 60%까지 가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걱정이 뭐냐면 아니 IMF 때 말이죠. 97년 선거죠. 나라를 말아먹은 저 집단이 그런데도 엄청난 표를 획득했어요. 이 인재 없었으면 또 졌을 거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지고 있었는데 한 5, 6%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IMF 위기가 나니까 한 7, 8% 앞서갔어요. 이거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무난하게 선거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한 달 동안 선거 치르는데 한 보름 남겨놓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쫓아오는 속도가 거세게 막 빨라가지고 선거 전날 저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바짝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1.2%인가 이겼죠. 23만 표인가요? 26만 표. 6만 표. 그러니까 저쪽도 결집을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란 그래서 한눈을 한 번도 팔면 안 되고 아주 전력을 해서 매진하지 않으면 그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번에도 낙승을 많이 예측하던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또 다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보수의 결집이 또 시작되면은 이제 누가 그때는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이해창이라는 많은 사람도 없으니까 결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상황은 또 언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왕에 나오신 김에 지금 이제 예측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하고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양자구도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다자구도, 양자구도. 그렇게는 안 되죠. 거기는 이제 본인은 그걸 희망을 하겠지만 그건 기대 사항이고 실제로는 그 바른정당이라든가 그 자유당에서도 후보를 낸다고 봐야지. 그 사람들이 안 내면은 그 당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 놓고 당이 소멸되면은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당선은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는 낸다고 봐야죠. 그럼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다자구도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나요? 그 뭐 지금으로 봐서는 다자도 괜찮고 양자도 괜찮고 따덤벼 이거 같은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자로 했다가 연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게 유리하다고 단정해서 보기는 좀 어렵죠.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보수층에서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그때 기획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선을 승리로 이끄셨는데 제가 지금 기획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고. 또 내 저 얘기 왜 안 하나 했어. 이분이요. 당이 조금만 잘 된다 그럼 전략기획위원장이 접니다. 꼭 이러시는데 좀 아까까지 쓱 쳐다봤는데 이번엔 안 할 줄 알았는데. 전략기획위원장 선거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전략기획위원장님.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 맡고 계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 이번 경선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 같아요. 예상. 지금 저희는 150만, 200만을 기대를 하는데 이게 경선 기간이 워낙 이 탄핵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좀 걱정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100만이 넘게 들어왔었고 이번에도 관심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번엔 뭐 진짜 이 민주당 경선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기간이 좀 짧아서 하여튼 오늘은 첫날인데
전화가 다 불통이 될 정도로 관심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촛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거인단이 훨씬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옛날 그 12년도하고는 다른 게 참여. 예?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그 SNS를 통하든 뭐 광화문 광장을 통하든 제가 정치하면서 그 소액 후원금으로 한 달에 1억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난도 처음 30년 동안 처음 겪는 거예요. 2만 원부터 뭐 10만 원짜리까지 그 한 달 사이에 가만히 있는데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건 아주 처음 겪는 그 현상이 뭐냐면은 맞으면 정치 참여 문화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촛불이 그런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근데 뭐 당내 경선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경선 승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누구를 지지한다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죠? 하실 생각도 없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경선 때까지는 작년 가을에 이제 박원순, 이재명 아니죠 이렇게 만났더니 절대로 나보고 누구 특정인 지지하면 안 되고 지지하려면 자기들을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특정인을 지지하지는 않고 경선 때까지는 중립을 지키고 경선 끝나면 내가 아주 지난 12년에 놓친 게 큰 우리가 과오를 범한 거라서 아주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냥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로서 또 선거의 달인으로서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문 대표가 50%를 넘어설 것인가? 이거 한번 궁금해서 1차에서. 여쭤보려고. 1차에서? 네. 그 결선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차에서 당연히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안희정 지사가 성장 속도가 꽤 빨라요. 빨라가지고 잘못하면은 2차까지 가거나 더 잘못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략기획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원래는 아마 결선을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결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만큼 더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 쫓아가는 거죠. 그럼요.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전략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만 해도 일반 지지도는 많이 쫓아왔는데 당내 격차는 컸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당내 격차도 이렇게 좁아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낙관한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급속하게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아마 충청표를 또 많이 흡수했고 중도 보수표를 많이 흡수해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충청권 의원이시니까 더 이제 잘 아실 텐데 반기문이나 이 새누리 쪽을 지지하던 충청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그런데 만일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 탈락한다면 안희정을 지지하던 중도 보수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본선에서는 지금은 안희정을 지지해도 다시 본선에서는 저쪽을 지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근데 저쪽에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은 그 표가 저리 가는 게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데 저쪽에 유력한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도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럼 그 중간에 기권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빠지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저희 2007년.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뭐 충청 대망론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충청에서 이겨야지만 대권을 잡습니다. 후보 이 총리 혹시 대통령 나갈 생각 없어요? 나갔다가 떨어지셨잖아요. 저는 2007년도에 나갔다가 당내 경선에서 3등으로 떨어졌죠. 그때 예선 탈락했으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선에 못 나갔다. 본선에 못 나갔죠. 그러니까 본선에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이 없으시죠?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 뭐 나이 제한 없습니다. 다음도 있고 하는 거지 이번만이에요? 아니 그리고 후보를 구하는 당들이 되게 지금 많아요. 아니 이번 말고요. 이번 말고 다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차차기.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해 보면은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솔한 마음으로 아주 사력을 다해서 해야 그 뜻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뭐가 표가 되든 뭐가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해본다는 자세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가.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해서 다시 한번 총리직을 누가 제안한다 그러면 받을 용인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자꾸 만들어주고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 제가 그거
자꾸 하려면은 이제 이번에는 집권을 하면은요 정말로 정권을 재창할 수 있는 그 기반도 만들고 인력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정책이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지난번에 왜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당에서 도저히 세종의 후보가 없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서 다시 복귀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원래는 또 한 번 정계 은퇴를 생각했었다. 그랬는데 이 공천에서 아웃시킨 바람에 다시 등장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아, 이번에도 원래는. 이번에도 같아. 사실은 이제 저는 국회의원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안도 없이 그냥 정무적 판단에서. 판단을 이렇게 네. 하니까 그건 세종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김에 그냥 물러날까 하다가도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무책임하다 해서 대안이 이 시기에 그랬으면 제가 그 수용을 하고 말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총리님, 솔직히 총리님 화도 좀 나셨었죠? 화는 무슨 화가 나. 응? 화 좀 났죠. 네. 그쵸. 화도 좀 왜냐면은 나셨어요. 그때 정무적 판단으로 이 총리님 공천을 안 준 분하고 이제 88년도에 한번 또 붙었던 그쵸, 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쵸. 그분이 3등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그분이 김현 의원도 컷오프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아, 한 가지 궁금한 거. 당시 그래서 총선 때 그 이 의원님 따라서 다 탈당하신 그 당원들 있잖아요. 다 복귀하셨나요? 이제? 다 복당했죠. 아, 복당했어요. 예, 문제 없이. 예.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 63%. 그렇죠? 60%까지 가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걱정이 뭐냐면 아니 IMF 때 말이죠. 97년 선거죠. 나라를 말아먹은 저 집단이 그런데도 엄청난 표를 획득했어요. 이 인재 없었으면 또 졌을 거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지고 있었는데 한 5, 6%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IMF 위기가 나니까 한 7, 8% 앞서갔어요. 이거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무난하게 선거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한 달 동안 선거 치르는데 한 보름 남겨놓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쫓아오는 속도가 거세게 막 빨라가지고 후에 결집이 또 시작되면은 이제 누가 그때는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이해창이라는 많은 사람도 없으니까 결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상황은 또 언제 무슨 이게 변수가 생기죠.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왕에 나오신 김에 지금 이제 예측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하고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양자구도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다자구도, 양자구도. 그렇게는 안 되죠. 거기는 이제 본인은 그걸 희망을 하겠지만 그건 기대 사항이고 실제 그 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가 참 창피하구나 해가지고 그 응답에 잘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안 하죠. 이런 때는 가만히 반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0%를 올린 게 아니고 그쪽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죠. 여기 40%를 우리가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다. 뭐 민주당 지지율도 40%를 훨씬 넘었었고 또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50% 훌쩍도 넘어가요. 선거 전날 저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바짝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1.2%인가 이겼죠. 23만 표인가요? 26만 표. 6만 표. 그러니까 저쪽도 결집을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란 그래서 한눈을 한 번도 팔면 안 되고 아주 전력을 해서 매진하지 않으면 그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번에도 낙승을 많이 예측하던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또 다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보수 자,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었는데 이게 아마 김대중 정권 초기에 98년도 때 그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야당으로서는 처음일 거예요. 48.3% 나온 적 이렇게 없어요. 높은 적은 처음이고 그 40% 넘어간 집권당이니까. 건 제가 경험한 그때 바로는 집권당이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게 최고로 높은 겁니다. 보통 야당 할 때는 35% 이상 5%, 넘기기가 네. 어려운데 40% 넘어가는 건 아주 특이한 경험이죠. 여당이 너무 못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자유당 새로 이번에 네, 개명한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무슨 당을 하고 뭐라 하려고 하는데